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우리 삶과 직결된 뉴스, 시사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를 들여다보는 인더 시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학기를 앞두고 가장 바쁘게 뛰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광역시 장희국 교육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금 금강산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름이 이 금강산 다녀오신 내용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 맞이 연대 모임. 행사명도 아주 깁니다. 행사가 좀 이름이 길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줄여서 그냥 2019 새해 맞이 모임. 새해 맞이 연대 모임 이랬습니다. 네, 그렇게 줄이면 되겠네요. 네, 여기 교육계 대표로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긴 제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작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께서 판문점에서 만나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9월에 평양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가서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했는데 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의 내용을 어떻게 민간 차원에서 좀 잘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와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연대 모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북쪽에서도 민족화해협의회의 대표들 또 각 분야의 활동을 하는 분들 또 우리 남쪽에서도 민족화해협의회와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의 여러분들과 그 산하에 가맹되어 있는 단체들 각계각층의 양측에 또 해외까지 모여서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겁니다. 다녀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다녀왔다고 하면 여기 다시 돌아오니까 뭘 제일 많이 물어보던가요? 물어보시던가요? 예,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북측에서 우리가 제안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광주에서는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6가지를 제안했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북쪽도 지금 광주 학생 항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제강점기의 항일 학생 독립운동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연구 보고 대회를 한답니다. 이게 공동의 관심사이니까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했죠. 6가지 중에 3가지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고 얼핏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북한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당시에 광주 학생들이 항일 의거 이를테면은 시위도 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을 때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도 간도라든지 일본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럴 때 참여한 학교가 340여 개 됩니다. 340여 개. 중국에 있는 간도에 있는 학교들도 여러 개 참여했으니까요. 그 340여 개 중에서 지금 북쪽에 있는 학교들이 133개가 참여했다는 그렇게 많이 참여했습니까? 우리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33개면은 40%쯤 돼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학생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해왔고 보고대회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많은
공동 관심사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광주 학생 항일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같이 교류를 해보자 하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진전하기로 서로 좀 합의된 게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거기에서 바로 즉답을 안 해주었어요. 참 네네.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렇게 즉답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또 생각이 됐어요. 북쪽에서는 좀 자기들도 아쉬워하고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남북 공동으로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여러 교류를 한다고 다 합의도 하고 행사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참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누구 제한도 받지 않고 우리가 서로 합의만 하면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 학생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교육 교류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철식 북측 민화협 부의장이 광주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민화협 부의장, 양철식 부의장이. 예, 서로 교류가 좀 되는 게 우리 미래로 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그러는데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실무 협의를 할 수 있게 좀 답을 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또 북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예. 남북 간의 관계는 또 다른 큰 변수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인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남북 관계가 이게 잘 풀리고 한다면 교육 현장에서도 어떤 변화가 예측될 수 있고 북한 측이나 우리 그 광주시 교육이나 이런 데에서 그 계획하고 있거나 어떤 변화에 어떤 좋은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달라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어떤 게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북측에 대한 우려와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작년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분단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 모습 그리고 그때의 대화하는 거나 여러 가지 교류의 모습을 실제로 우리 광주 학생들은 전체 학교에서 다 현황 뭐 중계 방송하는 걸 다 봤으니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지? 말도 같고 또 뭐 노래도 보면은 다 같고 다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근감이나 동질성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어서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크게 서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도 그럴 거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네. 여기 와서 보거나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교류한다면은 아무래도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을 준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죠. 그럼 그 이번 주 있을 북미 정상회담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이후에 어떤 그 평화나 그런 큰 줄기의 변화가 찾아온다고 한다면 교육계에서는 당장 뭐 해보고 싶으신 거라든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걸 좀 계획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저쪽에서 답만 온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네. 학생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학술 대회도 하고 그래서 교원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것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수학여행단도 가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음악회라든지 뭐 체육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가 뭐 우리 기대처럼 좋다면은 네. 이런 게 좀 이런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예,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외부 변수가 중요하지만. 예, 저희는 일단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이지만 그 비무장지대 DMZ를 개방한 데가 있습니다. 네. 판문점 부근이라든지 백마고지 부근 개방한 지역에 우리 교원과 학생들의 평화체험 연수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평화체험 연수 학습을 계속하면서
열리기만 한다면 뭐 금강산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또 평양이나 또 뭐 백두산도 열리면은 저희들은 아이들이 희망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지원도 하고 해서 북측에 갈 그럴 준비는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에는 남북 교육 교류 추진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네. 추진 기획을 하고 준비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새학기 앞두고 또 학부모들과 네. 학생들 관심이 큰 것은 이제 우리 광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우리 학부모들이 특히 유독 관심 많이 가졌던 분야를 한번 따져보니까 그중에 좀 사립 그 유치원 문제가 네. 있습니다. 먼저 3월 1일부터 그 200명 이상의 그 좀 큰 네. 유치원은 그 에듀파인, 네, 에듀파인. 뭐 영어로 된 에듀파인 이게 의무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0명 원화가 2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 지금 뭐 국공립 유치원은 전부 이거 에듀파인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치원 운영 그 회계에 관련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쉽게 딱 간단히 수입 설명하시면 지출 예. 회계에 관계되는 건데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건가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네. 거기에 우선 금년에는 200명 이상의 원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유치원 광주에는 그게 24개 사립 유치원에 해당됩니다. 24곳이 이것을 할 대상인 거죠? 그렇죠. 근데 대상이. 그 정도에서 그 중에서 지금 12개 정도가 절반.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비율로 보면은 광주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외에도 200명은 안 되지만 회계의 투명성을 그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네. 참여하기로 한 유치원이 또 21개가 있습니다. 아, 예. 이제 현재 33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요. 자기들 또 준비를 하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제일 비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회계 투명성이기 때문에 유치원의 뭐 재산권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간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님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회계를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이렇게 공개한다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셔서 지금 그런 거지 사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것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학부모들로서는 네. 학교 회계, 수입과 지출이 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리가 내는 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육적으로 쓰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이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참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 뭐 제재할 방법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그 참여하는 데는 지원을 더 잘하도록 하고요. 네. 참여하지 않는 데는 아무래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을 줄인다든지 뭐 또 학생 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현재 그 유치원 문제, 사립 유치원 문제는 올 2019년 한 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우리 광주 지역에는 보신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뭐 작은 갈등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크게 뭐 원아들이 다닐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 학부모들의 불편 없는 그 광주시 교육청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또 지난해 광주교육계에 좀 큰 상처를 준 얘기가 또 올해 또 지속되면 어떠나 학부모 입장 네. 걱정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네. 스쿨 미투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는 한 2군데 정도 있었죠. 크게는 두 학교고요. 네. 작게 보면 또 서너 개가 더 네.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는 네. 시민 여러분, 특히 학부모들,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네.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게 한 학교도 아니고 크게 두 학교고 또 뭐 작게 하면 또 서너 개가 더 있고 그런 없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정말 죄송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내용 중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보는데, 또 학생들이 또 그러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이후에 또 선생님들도 한꺼번에 네. 많은 또 문제가 발생하니 학생도 당황하고 또 학교 현장도 당황하고, 그런 게 학교 전체에 안정화를 주지 못하면서 또 바라보는 학부모도 또 걱정되는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더 지혜롭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엄정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법에 따라서 아주 중하게 벌을 주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잘 가려야 할 거고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성인식 개선팀이라는 특별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사님 2분하고 주무관도 두고 상담사, 복지사 두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또 예방하도록 하는 연수와 학생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도 하고 또 선생님들에 대한 집중 연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요. 또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와 함께 이 일을 적극적으로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 워크숍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선생님들 35분하고 여성단체 관계자 35분하고 같이 공동 1박 2일 워크숍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은 학생들이 주저없이 신고하고, 또 저희는 전수조사하고 해서 성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더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지 대책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또 뭐 지난해에 스쿨미트와 더불어 또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제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역 외에도 또 다른 지역에도 있었고, 우리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현상이 한꺼번에 결집된 내용으로 좀 보이는데, 학사 관리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회복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뭐 사후 약방문이나 소일코 요양관 고치기라는 참 비판도 받았습니다만은 이 고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출제에서부터 시험지 인쇄, 보관, 시험 그 과정마다 아주 세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 전달하고 교원 연수도 하고 있고요. 고사 기간이 되면은 모든 학교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할 때는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인쇄할 때도 인쇄실에 대한 보안 CCTV를 두고 방범창을 두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또 이 고사 관리에 그동안에는 교감 혼자 했었는데 2중, 3중으로 관리, 보안을 위한 관리자를 두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학교마다 전달해서 인쇄실에 CCTV나 방범창은 이미 다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같은 학교에 선생님과 자기 자녀가 다니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그건 이제 상피제라 해가지고 피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 선생님의 자녀가, 직원의 자녀가 그 학교에 배정되는 일이 현재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남북 교육 교류부터 지금 그 최근 교육 이슈들에 대한 얘기 다양하게 나눴는데요. 새학기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3월 곧 시작됩니다. 올 한 해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제 우리 학부모들에게 이거 중점 두고 변화하고 이거 중점 두고 해보려고 한다 하는 거 자랑하신다든가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희는 그동안 해오던 인성 중심의 교육, 인성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학력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리고 남북 교육 교류 협력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일 교육의 하나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그 맞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기술들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가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월 1일자로 이제 조직을 개편했어요. 네. 조직 개편하는 방향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학교 현장의 지원 중에서 특히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서부 양 지원청에 학생 생활교육 지원팀을 두어가지고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지원을 좀 확실하게 강화하고, 또 하나는 교권 보호 지원팀도 신설했습니다. 변호사를 한 분씩 이렇게 선임을 해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건데요. 이렇게 현장 중심의 지원, 학교 중심의 지원, 선생님을 지원하는 교권 지원하고 또 학생들의 생활교육 지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불편함이 적고, 또 학부모님들도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갈 겁니다. 올해 초중고 전학년 무상급식이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무상급식 관련? 무상급식은 광주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선도해 왔어요. 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우리가 3학년, 2학년 네. 이렇게 도입해서 금년에 1학년까지 완성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1학년이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초, 중, 고 전체 학생들이 이제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학부모 입장에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인데 이제 말씀하시네요. 아니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했고요. 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지원을 해서 이제 금년에 고등학교까지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만은 네. 광주가 그것만큼 참 선도적으로 했고, 시청에서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서 이거는 뭐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이제 곧 새학기를 시작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네,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들이 참 조금 더 놀고 조금 더 다른 데 관심 가지고 그러면은 참 큰일 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데, 사실 아이들은 놀면서도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을 믿고 참고 기다리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한 해도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희국 광주광역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